오늘 할 내용은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63쪽입니다. 63쪽 심장의 역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곁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패러다임에서는 정서 반응이 오로지 뇌로부터 비롯된다고 추측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뇌뿐만 아니라 몸과 심장에서도 정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연구는 심장이 독립적인 신경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 속의 뇌라고도 한다. 심장의 신경 구조는 뇌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지만 정보를 뇌로 보내어 심장과 뇌의 쌍방향 통신을 가능케 한다. 놀라운 것은 뇌가 심장으로 보내는 신호의 양보다 심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사실상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킨다. 뇌가 발생시키는 전자기장보다 60배 이상 강하고 모든 세포에 침투한다. 심장의 자기 성분은 뇌의 자기장보다 약 5000배 강하며 3m 밖에서도 자력계로 탐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생각이 뇌에서 일어나니까 뇌의 전자기장이 제일 강한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심장이 60배 이상 강합니다. 자기 성분은 5000배나 더 강합니다. 따라서 뇌와 심장은 서로 소통하고 몸과 우리 주변의 세상과도 소통한다. 뇌와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는지 결정한다. 들쭉날쭉하고 고르지 못한 심장박동은 뇌에 우리가 심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화로운 심장박동은 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조화롭다는 신호를 보낸다. 심장박동은 우리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분노, 증오, 불만, 공포, 걱정과 분한 마음은 고르지 못한 심장박동을 만든다. 반대로 사랑, 연민, 확신, 감사와 안심하는 마음은 고른 심장박동을 만든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매트릭스 리임프린팅과 같은 기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심장박동은 우리 몸 전체 작용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뇌파의 리듬이 심장의 리듬과 동기화되며 혈압과 호흡이 사랑과 감사함을 느낄 때 심장에 활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심장의 장이 몸 전체에 동기화 신호를 보낸다고 제안한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심장박동이 우리 몸의 어떤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음악에 이제 드럼이 기본 락 음악 같은 데서 드럼이 기본 박자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빨리 치게 되면 전체 음악이 빨라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일종의 우리 몸의 파장의 지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전자기장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장에 맞춰서 뇌파도 심장에 맞추게 되고 우리 몸 다른 부위에 어떤
파장들도 이 심장에 보조를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파장의 우두머리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동기화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정되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예. 심장이 안정되어야 그 안정된 심장의 전자기파에 맞춰서 다른 장기들의 파장도 거기에 맞춰서 안정이 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심장의 복잡 미묘한 작용은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장 이식 환자들은 때때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증자의 성격을 담게 된다. 폴 페어솔은 그의 책 심장의 암호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8살 소녀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녀는 살해된 10살 소녀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살해 순간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살해 장소, 시간, 흉기와 범인의 인상착의 등 자세하게 기억났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심장의 전자기장은 3m 밖에서도 감지된다는 사실을 통해 심장 역시 매트릭스로 정보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새롭고 흥미로운 심장의 능력에 관한 연구는 심장과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이제 일단 기존의 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고체와 액체로 보죠. 이제 고체로 보면은 기계고, 액체로 보면은 이제 화학 물질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은 이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어떤 또 파장이다 이거죠. 그 파장 자체 신호기 때문에 파장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의 파장이 가장 제일 전자기 파장이 제일 세다 이거죠. 그래서 심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뭐 또 여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뭐 여기 보면 뭐 심장의 전자기장은 3m 밖에서도 감지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의 심장은 또 동조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한 것들을 보면은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같이 불안해지죠. 예. 이런 게 이제 심장 맥파, 그 다음에 심전도, 이런 것들이 비슷해지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전이 효과라고 하죠. 감정이 전이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동물하고도 이 심장이 또 심장 박동이 비슷하게 뛰게 됩니다. 뭐 이런 실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심장의 기억인데, 기존의 의학 이론에서는 뭐 인간의 기억은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심장에는 기억이 저장되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식받은 심장을 통해서 그 심장 주인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의 몸에서 이제 원래 심장의 주인의 그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취미 이런 것들이 그 새로 심장 받은 사람한테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결국 심장에 그 사람의 기억이 저장된다는 얘기죠. 예, 이걸 심장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참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하죠. 예, 일단 뭐 그런 거는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65쪽 후성유전학. 예, 65쪽으로 넘어갑니다. 후성유전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연결의 힘에 대해 강조하는 몇 가지 다른 연구 분야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후성유전학으로 세포 밖에서 유전자를 제어한다는 뜻이다. 유전자. 꽤 오랜 시간 동안 정통과학과 의학은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에서 건강이란 좋은 유전자를 운 좋게 타고난 사람들의 몫이고 재수없이 나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은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긴 시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신생물학이라고 명명된 생물학의 혁명은 우리 몸의 세포가 생각과 믿음의 영향을 받고 그 결과 건강과 행복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물학의 혁명은 우리를 건강의 피해자가 아닌 주인으로 바꿔놓았지만 아직까지 의료보험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유전자 결정론이 통용된다. 브루스 립튼은 그의 책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유전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산다고 지적한다.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이 두려움 자체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전자에게 너무 많은 지배력을 주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도슨 처치는 유전자 속의 진이라는 책에서 설명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 건강과 행복을 우리 의식보다는 분자 구조와 같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전자만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건강에 대한 자주권을 버리고 확률의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 힘을 무력화하는 것은 우리 건강 상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신생물학이 유전자의 역할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유념해 주기 바란다. 몇 가지 질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단일 유전자 장애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이 범주에 든다. 립튼 박사에 의하면 단일 유전자 장애는 전 인구의 2% 미만이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가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는 오랜 믿음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유전자는 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인 당뇨, 암, 심장질환이 더 이상 유전적 장애의 결과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은 다중유전자와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보여진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립튼 박사는 과학자들이 여러 유전자를 다른 여러 가지 유전적 특징들과 연관짓지만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특징이나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유전자의 재인식은 건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급격히 바꿔놓았다. 그 다음 환경적 신호. 환경적 신호.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병을 얻는 걸까? 유전자는 환경적 신호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유전자는 우리의 내적, 외적 환경에 의해 활성화된다. 내적 환경이란 우리의 감정, 생화학 작용, 심리 작용과 영적인 것들을 말한다. 외적 환경은 우리가 먹는 음식, 음식의 독소, 사회적인 의식,
성적 자극 등을 일컫는다. 우리의 유전자는 이런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켜졌다 꺼졌다 한다. 이런 내외적 환경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립튼 박사에 의하면 우리 몸의 신호 처리를 간섭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트라우마다.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뇌 신호가 불안정해진다. 두 번째는 독소로 신체적 신호인 화학작용을 간섭한다. 마지막은 정신인데 우리의 정신이 부적합한 신호를 보내면 우리 몸의 기관이 불균형해져서 병들게 된다. 도대체 왜 당신의 정신이 부적절한 신호를 몸에 보내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당신의 지각이 정확할 때는 생존의 긍정적인 도구가 된다. 하지만 오해로 무장하여 주변 환경을 부정확하게 인식하면 몸이 부적절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당신은 유전자를 부적절하게 활성화시켜서 질병을 얻거나 몸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립튼 박사의 말을 옮기자면 인식이 생물을 조종하지만 인식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종 인식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믿음이 생물을 조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 유전자 속의 진위에서 도슨처치는 정신과 육체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다룬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복잡한 배열의 이동으로 반응한다. 각각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 장기에 특별한 생화학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각각의 경험은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물질적인 문제가 정신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사고방식은 우리 신체의 모든 방면으로 영향을 준다. 이제는 루이스 헤이와 같은 자기 치유 교사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부정적이고 사기를 꺾는 생각은 자존감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파괴적이다. 사샤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자기 속마음을 받아 적어보기 숙제를 하면서 스스로 놀라게 됐다. 그녀는 요가도 배웠으며 인생 상담 코치로 몇 년을 일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성격은 연출된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진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온종일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해 보니 그의 10초에 한 번씩 자기 비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적 독백은 아주 가혹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요가 수업은 괜찮았지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잖아. 오늘 요리는 괜찮았지만 조금 더 심심하게 간을 했어야 했어. 방금 전화는 괜찮았지만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었어. 실제로 그녀의 일기장에는 오늘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일을 쓰는 란이 따로 있었다.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녀 스스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꼈었다. 스스로 가장 배워야 할 것을 남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 그녀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를 항상 아프게 하고 있었다. 그녀를 붙들고 있던 여러 다른 인생 트라우마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 비판보다 스스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해야 했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소개하겠다. 여기서 이제 뭐 쭉 길게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유전학에서 이제 제일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요. 중심 독단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세포를 조절하는 곳은 그러니까 세포의 사령부는 바로 DNA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기존 이론인데 유전학의 이제 기본 이론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DNA는 브루스 립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유전자가 잘못되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2%도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뭐 가장 많은 병, 뭐 암이나 뭐 심장병이나 당뇨병 이런 거는 유전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유전자 잘못되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런 병은 왜 생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이제 브루스 립튼이 설명을 잘 했는데 우리의 DNA는 고정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아노의 건반과 같다 이거죠. 누구나 똑같은 피아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피아노가 똑같다고 해서 뭐 모두가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연주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무슨 뭐 모차르트의 월강 소나타, 뭐 베토벤의 교향곡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이 중요한 건 DNA에서 중요한 거는 DNA 발현이라고 하는데 DNA는 피아노 건반과 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있단 말이죠. 근데 도를 띵 하고 쳐야지 도 하고 소리가 나지 안 치면 소리가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DNA가 이제 피아노 건반처럼 쫙 우리 몸에 이렇게 이제 DNA가 있는데 중요한 건 DNA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DNA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발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비유하자면 피아노 건반에 도가 있어도 도를 띵 하고 쳐야지 도 소리가 나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무슨 이건 뭐 암 유전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암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지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암이 되는 유전자들을 건드려서 그것들이 작동하게 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당뇨병을 만들어내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건드려서 그것들이 당뇨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당뇨병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유전자가 작동하게 하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학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일단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여튼 DNA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DNA가 작동을 해야지 그 병이 되는 건데
그 작동시키는 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이거죠. 뭐 환경도 있고 우리의 생각 감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과 감정이 우리 DNA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심장과 마음의 관계, 그 다음에 심장 전자기파, 뭐 그 다음에 심장의 기억,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